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 그리고 시황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뭐 중랑천이 넘쳤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퇴근길 그리고 밤에 이제 회식 끝나고 귀가하셔야 되는 분들이 택시를 못 잡을 정도로 난리였다고 합니다. 자, 폭우가 심하다 보니까 자, 이게 가을장만이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서 계절이 변해서 가을로 넘어가는 즈음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중요하게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여름 장세에서 많이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지요. 자, 지난 3개월의 힘든 조정장 그리고 지금 여름 끝자락에 온 최근 증시를 보게 되면요, 여름 동안에 있었던 부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주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잠재되어 왔지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건 알아. 그런데 뭐 가을 정도 오겠지 했던 악재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긍정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요, 가을로 접어들수록 긍정적인 수급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타임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세워두면 대략적으로 계속 뭐 엑셀을 변수만 바꿔가면서 계속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연기금이 갑자기 가을이 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자, 6월 초부터 해서 8월 시장에서 보면요, 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1조 5천억 원 수준의 순매도를 연기금이 보였습니다. 지난 여름 하락장에서 증시 하락을 더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그렇게 제시되기도 하였지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자주 제 증시 토크에서도 언급을 드립니다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요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도를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분기로 접어들면서 자,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접어든 시점이 아니고 3분기 말 9월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올해는 18.7%, 뭐 내년에는 거의 한 18%대 초반 뭐 이렇습니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자, 그래도 우리 꾸준히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월급에서도 꾸준히 국민연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가 월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종업원입니다. 열심히 저도 국민연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꾸준히 납부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주식 비중을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증가하는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에서 주식 비중이 저절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략적으로 특정 시점에 주가지수가 어떨 때 연기금이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 그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018년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누적 순매매 추정치입니다. 예상치라고 할게요. 예상치. 추정치보다는 예상치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의 매매가 틀려지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국내 주식 투자 평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운용자금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중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주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만약에 2600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15조 6천억 원대 매도를 해야지만 그 비중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현재 위치에서 한 15% 하락하는 수준인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16조 3천억 원 반대로 매수해야 됩니다. 이건 자산 배분 전략을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주가 위치가 2300포인트 부근이죠. 자, 보십시오. 3분기 말 기준입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2300포인트에 있게 되면 37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더 이상 공격적인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든든하게 자 매수를 해야 될 의무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안전판 역할을 더욱더 해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전환점이 6, 7, 8월에는 비중이 안 맞아서 매도를 해왔지만 연기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수급이 만약에 주가지수가 2300포인트에 계속 있을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겁니다. 즉 여름에 발목을 잡았던 연기금의 수급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할 땐 든든한 안전판 역할까지 해주면서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과거에 2010년대 초중반에 증시가 등락을 하면서 방향성을 못 찾아갈 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든든하게 밑에서 받쳐줬던 것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혹은 비교해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 오면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쪽으로 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에는요. 전반적인 모양새는 미국의 판정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난 여름 생각해 보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무역전쟁 과정에서 서로 쌍방에 관세 폭탄을 관세 미사일을 막 쏴댔죠. 자, 미국이 이만큼 몇백억 달러 관세한다 그러면 중국이 맞바닥 치고 똑같은 금액으로 또 한 번 또 미국이 그러면 또 한 번 맞바닥 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중국이 너무 건방지하면서 마지막 한 방을 쐈는데 2천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핵폭탄급의 관세폭탄을 쏘니까 중국이 여기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수백억 달러 수준의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중국이 미국의
협상을 하자면서 손을 내밀었고,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일단 중국의 판정패 방향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재밌는 현상이 달러 위안 환율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달러 위안이 이렇게 상승, 즉 위안화 하락 쪽으로 계속 방향이 가니까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무역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이 왜 저렇게 위안화 가치를 떨궜느냐. 미국이 관세 폭탄을 매기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가격 협상력을 수출에 있어서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궜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위안화 환율이 점점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뭐 아직 확연히 하락세로 굳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자,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서서히 이쪽 방향으로 고점이 굳어가고 있고, 만약에 미국의 확실한 판정승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요, 위안화 환율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달러 위안 환율 하락세 속에, 위안화 강세 속에 무역전쟁은 끝났다라는 마침표를 꽉 찍어줄 겁니다. 마침표 꽉 찍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방향이 되면은 흥미로운 또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위안화 강세 방향으로 꺾이면서 중국이 패배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플라자 합의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플라자 합의는 1980년대 중후반에 일본 증시와 일본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덩달아서 한국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1985년에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부릅니다. 마치, 자, 우리 학창시절 좀 주먹깨나 쓰는 친구가 너희 둘 옥상으로 쫓아와, 쉬는 시간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에다가 너희 미국에 너무 수출 많이 해, 무역적자 우리 너무 심하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너희들 화폐 가치를 높여라 라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예, 그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1년 사이에 2배를 뛰게 돼요. 플라자 합의 후에 1달러당 230엔대에 있던 엔화 가치, 엔화 환율이 1년 뒤에는 120엔대로 거의 한 달러엔 환율이 반토막 났으니까 엔화 가치는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 일본은 계속 수출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엔화 강세 방향이 되니까 외국에서 자금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결과 일본이 버블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전쟁 후에 중국이 판정패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플라자 합의 때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승리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이 판정패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일시에 중국으로,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저렇게 버블이 있었어 라는 그런 기대감에 자금이 쏠리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 정말 나타나게 된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 효과, 그 효과가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의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후유증이 매우 심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80년대 후반까지 버블이 엄청나게 커진 후에 90년부터 해서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좀 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가봐야지 않은 일입니다만, 자, 만약에 무역 전쟁이 미국 쪽으로 꺾인다면, 이긴다면, 자,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우리나라 포함이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뭐 위에 두 가지 이슈는 긍정적이에요. 이 국민연금의 수급,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간다라는 그런 재료는 긍정적인데, 자, 미국 금리 이슈가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수록 서서히 부상하게 될 겁니다.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죠. 9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그 전부터 아마 역전될 듯 말 듯 할 겁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0.2%포인트 200bp 이내로 20bp 이내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이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이슈는 시장의 잠재적인 부담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이벤트가 발생할 즈음에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바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가 추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종의 시한폭탄처럼 생각하시라. 시한폭탄의 버튼이 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눌려진 후에 바로 터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터지기 전까지 버블이 한 번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개월 내에 뭐 좀 유야무야 되면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뭐 조금 뭐 예측 불허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뭐 시장 전체적인 뭐 재료들 생각을 해 보다 보면은 참 걱정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여름의 걱정이 이제는 해소되고 있는데 또 다른 걱정이 다가온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승장에도 걱정, 하락장에도 걱정 속에서도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점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론은 뭐 일단은 부담은 줄어들지만 9월에 다른 미국 금리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는 있겠는데요.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 현재 증시에 있는 재료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큰 힘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